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의사 손정식입니다. 오늘은 디프리스크라이빙, 약을 언제 끊을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디프리스크라이빙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프리스크라이빙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디프리스크라이빙은 생소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최근에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개념이라 참고가 되면 좋겠습니다. 디프리스크라이빙은 간단히 말하면 약을 감량 또는 중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말기 환자에서 약의 부작용이 더 커질 것이 예상되고 약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 약을 감량 또는 중단하게 됩니다. 오늘 두 논문을 소개해 드리며 그 개념과 신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기 암 환자에서의 디프리스크라이빙입니다. 말기 암 환자들 중에 임종 직전까지 약을 10개나 15개, 20개까지 드시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는지요?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는 이분이 암 진단 받기 전에 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 내분비내과, 신경과, 정형외과 등에서 약을 타오시던 것을 감량 또는 중단하지 못하고 계속 리핏하게 되면 결국 임종 직전까지 약을 10개나 20개 드시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약의 효과는 기대할 수 없고 약의 부작용만 받으면서 고통스러워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말기 암 환자에서의 디프리스크라이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기 암 환자분들이 흔히 드시는 약들로는 스타틴, 혈압약, 비타민, 전립선 비대증이나 과민성 방과 같은 비뇨기과 약, 비스포스포네이트, 스테로이드, 항우울제, PPI, 베타블로커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혈압약이나 혈압약, 비타민, 전립선약, 비스포스포네이트 등은 바로 중단할 수 있겠지만은 2주 이상 사용한 콜티코스테로이드나 항우울제, PPI, 베타블로커는 바로 중단하면 위드드로얼이 나타날 수 있으니 단계적인 감량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환자의 여명이 얼마 남았다고 예상될 때부터 디프리스크라이빙을 해야 될까요? 제일 대표적으로는 스타틴은 환자의 여명이 1년 이내라면 디프리스크라이빙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말기암 환자 중에 스타틴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말기암 환자 진단을 받기 전에 과거에 SCBD를 진단받고 치료받았던 적이 있는 경우가 흔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RCT도 시행이 됐었습니다. 여명이 1년 이내로 예상되는 말기 암 환자 중에 한쪽 군은 스타틴을 중단하고 한쪽 군은 스타틴을 말기까지 계속 복용하는 것으로 RCT를 했습니다. 나중에 양군을 비교했을 때 스타틴 중단, 즉 스타틴을 디프리스크라이빙 한 군에서도 ASCVD 같은 재발 위험이 특별히 증가하지 않았고 스타틴에 따른 약물 부작용이 더 적었다는 RCT 결과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스타틴은 환자의 여명이 1년 이내라면 당연히 디프리스크라이빙, 감량 또는 중단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로 고려해야 될 것은 환자가 만약 비교적 최근에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을 앓았거나 최근에 어큐트한 이스케믹 스트로크를 앓았거나 하는 경우에 스타틴을 갑자기 중단하게 되면 스타틴 위드드롤이 발생하여서 일시적으로 ASCVD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자의 ASCVD 발생의 양태에 따라서도 약을 언제 끊을지 고려해야 되는데 환자가 SCVD를 앓은 지 수년이 지났고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고 특별히 근래에 재발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여명이 1년 내내에 감량 또는 중단을 할 수 있지만 환자가 근래에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 어큐트 이스케믹 스트로크를 앓았다면 위드드롤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계속 쓰는 것이 더 현명하겠습니다. 혈압약의 경우도 환자가 여명이 얼마 남지 않으면 않을수록 환자가 더 노쇠해지고 체중도 적어지면서 혈압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혈압이 점점 떨어질 때마다 혈압약을 단계적으로 감량해주면 자연스럽게 디프리스크라이빙이 되고요.
혈압약의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적어도 수개월이나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여명이 수개월 이내라면 당연히 디프리스크라이빙을 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약이나 오버액티브 블레드 약도 환자의 전립선 비대증이나 오버액티브 블레드 심톰이 특별히 성가시지 않는다면 당연히 감량이나 중단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항원고제의 경우에도 환자가 AF, 에이트라일 피브레이션을 앓은 지 비교적 오래되었고 항원고제를 쓰면서 이스케믹 스트로크 같은 시스테믹 엠볼리즘을 특별히 앓지 않았으며 안정적으로 지내다가 환자가 말기암 진단을 받은 뒤로 블리딩 리스크가 올라간다면 단계적으로 항원고제를 감량 중단을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환자가 비교적 근래에 펄머너리 엠볼리즘이나 어큐트한 에이트라일 피브레이션이 생겨서 이스케믹 스트로크 발생 위험이 높다면 그때는 중단할 수 없고 지속을 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인디비주얼 어세스먼트가 필요하겠습니다. 당뇨약의 경우도 환자가 여명이 얼마 남지 않으면 않을수록 체중도 줄고 혈압과 함께 혈당도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당뇨약을 감량하고 중단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만 환자가 CKD나 하트 페일러가 있다면 SGLT2 이니비터를 흔히 쓸 텐데요. 이때서는 SGLT2 이니비터는 혈압약이 아니라 심부전약, CKD 약이기 때문에 그 질병에 따라서 디프리스크라이빙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환자가 더 쇠약해지고 환자가 멘탈이 좋아짐에 따라서 안티디프레선트는 특별히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시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여명이 수일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연히 감량 중단을 고려할 수 있겠고 다이록신도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증상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거나 환자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다면 감량 중단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스테로이드의 경우도 아드레날 인서피션시가 크로닉하게 있었다면 환자가 더 멘탈이 처지기 시작할 때쯤 되면 당연히 감량 중단을 고려할 수 있겠지만 말기암 환자의 경우에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환자의 페인 컨트롤이나 심토마틱 트리트먼트로 쓰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환자의 심톰 호전을 위해서 쓰는 거라면 감량 중단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비스포스포네이트는 말기암 환자에서 쓰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골다공증 예방, 골다공증 치료제, 하나는 하이퍼칼세미아나 패솔로직 프랙처 치료제로 쓰게 됩니다. 환자가 만약 하이퍼칼세미아나 패솔로직 프랙처가 있어서 쓰는 거라면 환자가 여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더라도 써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골다공증 치료제로만 쓴다면 환자의 여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당연히 중단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약을 디프리스크라이빙 할 때는 약효가 나타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중요한데요. 이것을 TTB, Time to Benefit 이라고 합니다. 이 TTB에 따라서 디프리스크라이빙의 전략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비스포스포네이트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골다공증 치료제로 비스포스포네이트를 쓰는 거라면 일반적으로 반년이나 1년 밖에 여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중단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환자가 70세가 넘었고 과거에 오스테오포로틱 프랙처가 없었다면은 이 골다공증 약으로서는 비스포스포네이트가 골절 예방 효과를 나타내기에 예상되는 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사이입니다. 그리고 만약 환자가 70세 미만이고 과거에 골다공증 골절을 앓은 적이 없어서 1차 예방을 위한 비스포스포네이트를 쓴다면 골절 예방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필요한 시간은 1년 반 이상입니다. 따라서 이 TTB를 고려해서 디프리스크라이빙을 시작하는 시기를 추정하면 될 텐데요. 일반적으로 70세가 넘는다면 환자의 여명이 6개월에서 1년 사이라면 당연히 골다공증 골절의 1차 예방을 위해서 쓰는 비스포스포네이트는 중단이 가능하겠습니다. 카디오바스큘러 이벤트 예방을 위한 혈압약의 경우에도 환자의 그 카디오바스큘러 리스크가 특별히 높지 않다면 그 예방 효과를 기대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2년 이상이고
환자의 카디오바스큘러 리스크가 높은 상태라면 그 예방 효과가 나타나기를 예상되는 기간은 1년 정도입니다. 따라서 환자가 특별히 ASCVD를 근래에 앓지 않았다면 환자의 여명이 1년 이내라면 당연히 디프리스크라이빙을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환자가 임종기에 말기 상태이고 임종에 가까워질수록 sarcopenia가 오고 체중 감소가 옴에 따라서 혈압하고 혈당이 떨어지는 경우가 흔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혈압약을 감량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스타틴을 쓸 때 만약 ASCVD의 1차 예방을 위해서 스타틴을 쓰는 경우라면 ASCVD의 1차 예방을 위한 스타틴의 효과는 나타나는데 적어도 2년 이상 걸립니다. 이런 경우는 환자의 여명이 1년 이내라면 당연히 감량 중단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환자가 스테이블한 코로나리 아테리 디지즈를 알았다면 그런 경우에는 다른 요인들도 고려를 해야 될 텐데요. 예를 들면은 환자가 최근에 PCI를 받았다. 그렇다면은 스타틴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걸리는 TTB가 3개월입니다. 즉 이런 경우는 근래에 PCI를 받았다면 스타틴을 계속 지속하는 것이 좋겠고 환자의 여명이 정말로 얼마 남지 않은 임종기라면 중단하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메이저 카디오바스큘러 이벤트의 예방 효과가 나타나는데 필요한 시간은 1년에서 1년 반 정도입니다. 이런 경우 즉 환자가 ASCVD를 앓은 지 수년이 지났고 그 뒤로 특별히 재발이 없고 안정적인 상태라면 이럴 때는 스타틴 감량 중단을 고려하는 것이 여명 1년 이내라면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환자가 비교적 근래에 MI를 알았다.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을 알았다면 이런 경우 MI나 카디악 데스의 예방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필요한 시간이 한 달 이내입니다. 이럴 때는 스타틴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하고 환자가 정말 임종기에 다다랐을 때 환자가 약을 더 이상 먹기 힘들어진다면 감량 중단을 고려하게 되겠습니다. 아스피린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심혈관계 질환 1차 예방을 위해서도 썼지만은 최근에는 RCT 결과 효과가 없는 것이 확인이 되어서 프라이머리 프리벤션을 위해서는 당연히 다 중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환자가 MI를 알았던 과거력이 있는데 그것이 수년 전이라면 이럴 때는 그리고 수년 전에 MI를 알았고 그 뒤로 특별히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을 앓은 과거력이 없다면 환자의 여명이 1년 이내라면은 당연히 아스피린의 디프리스크라이빙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어큐트 MI, 즉 MI를 앓은 지 수개월 이내라면 이런 경우에는 TTB가 한 달 이내이기 때문에 임종기에 가까워지기 전까지는 아스피린을 지속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큐트 스트로크의 경우에도 특히 어큐트 이스케믹 스트로크의 경우에도 TTB가 한 달 이내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아스피린을 중단하지 않고 환자가 임종기에 더 접어든 뒤에 아스피린 중단 감량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넌스테미를 알아서 아스피린과 클로피도그레를 같이 드시게 되는 경우에 같으면은 환자가 리바스큘라이제이션을 했을 때 예상되는 항효소 환자의 TTB가 이틀입니다. 이럴 때는 환자가 정말 임종기가 다다랐거나 정말 여명이 수일 밖에 남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속 쓰는 것이 좋겠고 이럴 때는 환자가 정말 하루 이틀 내에 임종할 것이 예상되지 않는다면 계속 써야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비교적 생소하실 수 있는 디프리스크라이빙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약을 쓰실 때 항상 이 약을 환자가 먹음에 따라서 환자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 이득이 예상될 때까지 얼마 동안 약을 드셔야 되는지 그리고 그때까지 약을 드시게 된다면 환자가 겪을 수도 있는 부작용은 어느 정도일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약을 쓰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디프리스크라이빙의 개념에 대해서도 이제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